안녕하세요. 전지적 순사 시점입니다. 어제는 제가 강의를 갔었는데요. 배상책임 사고에서 배상책임 주체인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로 치료비를 전액 피해자가 받았고, 그리고 또 피해자가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또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강의를 설명을 하는데, 많은 설계사분들이 그걸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쟁점도 불분명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영상으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 사건 의뢰인 중 올봄 제주도 여행 중에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하다가 추락하여서 척추 압박골절 상해를 입었는데 병원비가 약 3천만 원 정도 발생했고,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통해서 치료비 전액과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실내 서핑장에서 강습 도중 낙상해서 병원비가 3,5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때는 피해자 과실이 30%가 발생해서 그 30%를 제외한 치료비와 합의금을 보험사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배상책임보험에서 치료비를 보상받았고,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도 다시 이 보험금을 치료비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지금부터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사가 패러글라이딩 사고는 면책 사유입니다. 또는 실손보험은 이중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실손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직업이나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여행 중 일회성으로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한 것이라면 직업이나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이 될 수 없겠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실손의료비뿐만 아니라 휴유장애 보험금, 입원 일당, 골절 진단비 등 모든 보험 가입한 약관에서 보장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병원비는 이미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 전액 보상을 받았기에 의뢰인이 직접 부당한 병원비는 없게 된 것인데, 그러면 개인 실손의료보험에서 같은 병원비를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보험사 직원도 있을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보상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때는 그 사이의 의견들이 다 불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상책임보험과 합의하기 전에 배상책임 사고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고 실손보험금을 빨리 먼저 청구해서 싹 받아내면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실손보험사가 배상책임보험에서 치료비를 전에 받은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때 실손보험금을 그때 가서 반환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전문가는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공제된 치료비만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도 하십니다. 반대로 대법원에서 본인 부담금 관련 판례를 언급하면서 실손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보상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배상책임보험에서 받은 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다시 받을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제가 오랜 기간 독립손해자정사로 업무를 하면서 실손의료비 배상책임 사건에서 교통사고, 산재사고를 제외한 배상책임입니다. 실손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핵심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이 2개 이상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으로 전액 보상하지 않고 각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금액이나 보상 책임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한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게 분담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례 보상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와 피보험의 이익이 동일해야 합니다. 상법 제67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각자의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르는 겁니다. 여기서 개인 실손 의료보험의 피보험자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실손 의료보험에서 보호하는 피보험이익은 당연히 내가 다치거나 내가 발생하는 질병에 걸려 의료비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나의 경제적 손실입니다. 반면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가입한 영업배상 책임보험의 피보험자는 당연히 업주겠죠. 피해자가 아니라 패러글라이딩 업체입니다. 배상책임 보험에서 보호하는 피보험의 이익은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업체의 경제적 손해라는 겁니다. 즉, 두 보험 모두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치료비와 관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보험자가 다르고 보호하려는 피보험 이익도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에 관한 중복보험으로 보기 어렵고 실손의 보험료 사이에서도 적용되는 비례보상 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실손의료비 보험과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피보험자와 피보험 이익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보험 계약에서 정한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쪽 보험에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나 산재 재해 사고도 자동차 보험이나 산재 보험의 피보험자와 개인 실손 보험의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데 왜 자동차 사고와 산재 사고로 발생한 의료비는 실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자동차 보험이나 산업재해 보상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별도로 면책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의 과실로 인해 자동차 보험 등에서 보상받지 못한 의료비가 있다면 실손보험 약관에 따라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의료비 일부를 100%, 90%, 80%, 적게는 70%까지 아니면 50%, 4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개별 약관들을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은 스포츠 시설 배상 책임 사고를 비롯하여 아파트 배상 책임 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사고, 의료 과실 사고, 전문인 배상 책임 사고, 시설물 배상 책임 사고, 영점물 배상 책임 사고, 요양원 사고, 요양병원 사고, 음식물 사고, 주차장 사고, 엘리베이터 사고 등 교통사고를 제외한 다양한 배상 책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상 책임 사고에서는 보험회사가 진행하는 손해사정만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윤리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공정하고 객관적인 독립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진행하는 제3보험이나 배상책임 사고에서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고 소비자가 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할 수 있는 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손해사정 비용이 무료입니다. 그러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